네, 집중 인터뷰.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진교 원내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배진교입니다. 예. 좀 늦었지만요. 이 원내대표 선출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앞서서 당선도 또 축하드리고요. 네네. 예, 요즘 뭐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요즘 정의당 분위기 어떤가요? 네, 당선인 시절에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만,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는 당의 비공식, 공식 일정들, 또 특히 이제 언론 인터뷰 하느라고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고요. 예. 정의당은 이제 총선 이후에 당의 평가, 또 밖으로부터의 평가, 그리고 혁신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당 혁신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원내는 또 원내대로 21대 국회에서 어떤 역할 또 어떤 입법들을 할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이 총선 결과에 대한 뭐 당내 토론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네. 좀 평가는 좀 어떻게 나왔나요? 이미 많은 평가들이 있었고요. 예. 안팎으로 공이 이제 인정할 수 있는 거는 총선의 정의당이 패배한 거고, 예. 패배에 대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당의 정체성을 잘 살린 선거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평가들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런 평가를 토대로 해서 이제 어제 그 혁신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당내에. 네네. 이 전면적인 이제 쇄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그 장혜영 당선인이 좀 젊은 당선인입니다. 네네. 30대 이제 젊은 국회의원 당선인, 비례대표 당선인인데 이렇게 혁신위원회가 젊어지는 거는 그만큼 많이 바꾸겠다는 뜻인가요? 여러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번에 이제 혁신위원회를 15명 내외로 구성하기로 했고요. 예. 또 그런 측면에서 여성을 50% 그리고 2030 세대를 30%로 하기로 했는데요. 예. 여성을 50% 한 거는 혁신위원회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공직선거의 경우에 저희 정의당은 50% 여성 할당을 하는데 그에 준해서 네. 여성 50% 할당을 했고 또 우리 당의 미래를 이끌어갈 2030의 경우에는 30% 할당을 해서 당의 미래 비전을 만드는 데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 혁신위원장한테 직접 이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네네. 이 아무래도 혁신위원장의 또 면면을 보면 혁신위원회의 방향을 또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네. 이 장혜영 그 당선인 혁신위원장이 이 지난해 이제 그 조국 사태 당시에 네네. 이 정의당의 좀 애매모호한 그런 이 스탠스를 많이 비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예. 이런 부분도 이제 혁신위원회 활동에 좀 반영이 되겠죠? 일단 17일 날 있었던 전국위원회에서 혁신위원회가 다뤄야 될 의제를 크게 세 가지로 일단 결정을 했는데요. 예. 앞에서 의견 주셨듯이 첫 번째는 이제 당의 정치 노선, 아젠다,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을 해서 국민들에게 다가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의 정체성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대 교체 또는 지도 체제 관련돼서 리더십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세 번째로는 우리 당내 그 조직과 관련된 체질 개선 또는 당 시스템 등 전반을 다룰 조직 혁신,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내용들을 다룰 예정이어서요. 예. 아마 혁신위원회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혁신위원회에서는 이제 당의 정체성 또 세대 교체 그 당 내부의 체질 개선 네네. 세 개의 큰 아젠다를 갖고 이제 이 혁신을 추진하신다 이런 얘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뭐 원내대표님과 또 많이 상의를 또 하게 되겠죠. 네, 장혜영 당선인이 또 혁신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예. 또 원내에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도 또 장혜영 혁신위원장에게 전달할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뭐 지금 가장 좀 뜨거운 쟁점화가 돼 있는 사건이죠. 그 정의기억연대의 이제 회계 부정 의혹 또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논란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또 의견을 내고 계신데 정의당의 입장은 좀 어떻다고 봐야 되나요? 정의당은 이제 초기 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정치권으로 비화하지 않기를 바랬고, 예. 특히는, 윤 당선인과 또 이에 직접 당사자이신 할머니 간의 내부 갈등의 문제여서, 예. 이런 문제들이 조속히 좀 해명이 되고, 그동안 30년 가까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과정들이 조금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시기인 만큼 잘 해결되기를 바랬었는데, 네, 과정 중에 윤미향 당선인의 이제 해명이 또 다른 이제 의혹들을 불러오면서 예. 저희 정의당 입장에서는 윤미향 당선인의 해명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입장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변인 논평으로 나온 바가 있죠. 네네네. 그때 이제 대변인 논평을 보면 20일에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검증 논란에 보다 책임 있는 태도를 좀 보여달라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되는데 네네. 요 스탠스가 이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네네. 오늘 이제 이용수 할머니가 또 2차 기자회견을 갖잖아요. 네네네. 그 이후에는 좀 뭐 변화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은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저희 바람은 어쨌든 이 내부 갈등이 할머님의 기자회견으로 좀 적극적으로 잘 해소됐으면 좋겠고 더욱 중요한 문제는 그동안 국민들과 함께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예. 이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언론에서 많이 언급한 부분입니다만 과거 20대 국회입니다. 뭐 정당이 이제 데스노트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여권의 이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정의당이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면 네네. 뭐 낙마된다는 뭐 이런 속설이었는데 네네. 이 정의당 내부에서는 이 데스노트에 올려야 된다는 의견도 좀 뭐 상당히 있다 이런 얘기도 제가 좀 전해 들었습니다만 어떤가요? 네, 공식적으로 뭐 데스노트다 아니다 이렇게 지금 논의를 한 바는 없고요. 예. 또 이 문제가 사실은 이제 국회가 일정한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뭐 장관 등 내각 임명과는 또 다른 문제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타 정당의 비례당선인을 우리가 뭐 노트에 올리고 안 올리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어쨌든 세상이 알고 진상규명과 사죄를 요구한 많은 시민사회와 국민적 노력들이 후퇴되거나 또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고 그런 측면에서 첫째도 빠르게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어쨌든 윤미향 후보 개인 문제에 대해서 공천한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소하라고 주문하는 것이죠. 네. 결국 민주당이 결자 해지의 자세로 임해한다 이런 얘기네요. 네네네. 진상도 규명하고 또 여론에 따라서 입장도 정리해달라 이런 걸로 좀 제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뭐 정의당 입장이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또 이런 또 시민운동도 함께 해오셨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진보 진영을 또 대표한 정의당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또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했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1차적으로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고 그러나 예. 어쨌든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해명과 또 해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지난 토요일에 이 노무현 전 대통령 10일째기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네네. 예, 뭐 여야 또 대표들이 함께하면서 좋은 이 모양새를 갖췄는데 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그 직전에 이제 SNS에 올린 글이 좀 논란이 됐잖아요. 네네네. 예, 그 두 전직 대통령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거론해서 좀 논란이 일었는데 어떠세요, 그 대표님께서는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일차적으로는 두 전직 대통령이 과거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자세가 우선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현재까지 보여진 두 전직 대통령의 모습은 여전히 국민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선 두 전직 대통령과 미래통합당이 과거의 부분에 있어서 진정 어린 국민들께 사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먼저 사죄 입장을 정리해야 그 다음에 이제 사면 문제도 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우선적으로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하신다면 예. 아마 사면 논의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만한 정서와 또 분위기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오는 28일입니다. 목요일에 그 여야 네네. 원내대표를 초청해서 이제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하잖아요. 네네. 이제 정의당이 포함되지 않아서 좀 많이 좀 네네. 서운하실 것 같은데요. 당연히 서운하고요. 예. 저희 정의당 입장에서는 20대부터 여야정 선결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왔고 예. 또 지난번 강기정 정무수석이 내방했을 때에도 21대 국회 여야정 협의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 건의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예. 우선 교섭단체만 먼저 청와대에서 자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21대 국회를 보다 더 협치의 국회 또 생산적인 국회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의당 입장에서 약간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예. 아무래도 21대 국회가 그 지난 20대 국회보다 그 네네. 거대 양당 구도가 좀 더 공고화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당이 뭐 177석이고요, 지금. 네네. 야당도 이제 100석을 좀 넘어섰는데 정의당의 역할이 굉장히 좀 과거보다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네.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당내에 좀 다양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국회 내 어떻게 보세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또 현실적으로 20대에 비해서 정의당의 21대 국회의원 6명으로 20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교섭력이 약화될 거다라고 예. 이제 말씀들도 해주시고 저희들도 또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모습은 국민들의 삶,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민생위기 상태에 놓여있는 우리 국민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울려 퍼지게 하는 마이크 역할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해야 되는 몫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슈퍼여당 시대가 된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의 시간에 충분히 개혁을 완수하는지 또 방향은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이 방향타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예. 이렇게 방향타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반응은 좀 이렇게 따뜻하지 않은 모양이네요. 일단은 아직 21대 국회가 개원한 건 아니니까요. 예.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역할을 하면서 21대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21대 국회에서 이제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이 상당히 이제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어떤가요? 네네. 그 민주당은 뭐 여권이지만 뭐 정의당도 네네네. 사실 여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야당인 통합당과의 관계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통합당도 일하는 국회를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충분히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통합당이 21대 국회에 임한다고 한다면 21대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저희 정의당이 정책적으로 통합당과 경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떠세요? 그 대표님께서는 뭐 희망하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있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복지나 정무위원회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예. 보건복지위원회는 시민들의 삶을 최저선으로 지키고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가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일단 희망을 하고 있고, 정무위원회는 이제 대한민국에 만연한 갑질을 근절하고 또 공정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상임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정무위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뭐 어느 상임이든 민생을 지키고 시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뜻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은 그 당 차원에서 그 네. 가장 먼저 내세우는 법안이 어떻게 보면은 좀 상징성을 갖잖아요. 네네. 정의당에서는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뭔가 좀 검토하고 있는 법안이 있을까요? 총선 시기에 정의당의 21대 국회에 제출한 1호 법안은 차별금지법이다라고 이제 총선 기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현재 당 차원에서 1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 그다음에 최근에 여러 가지 산재 사고 등으로 예. 집중 부각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기시 해고금지법 뭐 이런 법안들을 놓고 지금 1호 법안과 관련돼서 논의하는 중에 있고요. 예. 개인적으로 1호 법안은 전국민 100만 원 병원비 상한제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앞으로 21대 이 정의당의 활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